것이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그 실체를 확실히는 모르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먼 미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현실로 다가온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정보통신망이라고 꼽을 수 있는 지금 5세대 이동통신망, 이게 지금 한창 열리고 있는, 아마 일요일 날 폐막식을 하는 평창 올림픽에서 이게 지금 시범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는 세계 최초로 이게 상용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이 실체가 먼 미래 문제, 그런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는 이런 문제만은 아닌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선도적인 국가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4차 산업혁명에 관한 한 우리가 대응 수준이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추산한 데만 전 세계에서 한 25위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1, 2년 사이가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그런 골든타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도약도 할 수 있을 거고 추락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오늘 정책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대안도 마련하고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심재철 우리 부의장도 오셨는데 이렇게 얼마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오늘 토론회가 중요한지는 우리 심재철 우리 부의장께서 오신 것도 그거를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MBC의 동인데 우리 심재철 부의장은 지금 5선, 6선까지 돼갖고 지금 부의장까지 했습니다. 저는 지금 3선 쫄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지금 주최를 하게 되기 때문에 먼저 한 거지, 먼저 순서로 봐서는 나보다 한참 먼저 해야 됩니다. 인사말. 그래서 우리 심재철 부의장 오셨는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관심 많이 갖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규제 쪽보다는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적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류를 멸망시킬 생각이 있느냐? 농담을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맨 마지막 질문이. 그랬더니 눈도 깜빡 안 하고 여기 그 질문이 나오는데요. 인류를 멸망시킬 생각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물어보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대답해 줬으면 좋겠는데 Yes, I will. 그랬어요. 인류를 멸망시킬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예,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간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신기술이 상용화될 때가, 실용화될 때가 언젠가 이렇게 보면 여기 중요한 거, 이제 키스텝이라고 우리나라 평가기관에서 만든 자료를 제가 좀 보기 좋게 만든 건데, 한 20개쯤의 이런 요소 기술들, 예를 들면 멀티콥터 드론이라든가 증강현실이라든가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이게 제일 잘 나가는 나라를 쭉 보면 뭐 대체로 미국입니다. 제일 잘 나가는 데가 미국이고, 독일이 스마트 팩토리 앞서고, 일본이 탄소 섬유, 또 뭐 이게 리사이클링 금속 있고,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이게 접는 디스플레이는 제일 잘한다. 그러니까 하나는 잘하니 다행이죠. 이렇게 대다수 앞서가는 나라들하고 우리 나라하고의 차이가 얼마인가? 이게 오늘의 뭐 주제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뒤져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임의로 쓴 게 아니고요. 영국 기관에서 만드는 자료입니다. 걔가 얼마나 뒤진 것 같으세요? 한 3년, 5년 뒤진 것 같으죠? 저 중요한 요소 기술에서 우리나라가 한 3년, 5년쯤 뒤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좀 냉정하지만 그런 것 같으니까 정말로 이게 따라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오늘 아마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정부에서도 나오시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발표한 게 최근에 있어갖고 제가 좀 얻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 우리가 정보화 강국으로 이렇게 도약을 했는데 재도약을 하기 위한 기회가 있다. 잘하면. 예,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뭐 잘못하면 과거 시스템에 고착되어서 혁신이 지체되면 상당한 위기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퓨처스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유영민 장관이 오셔가지고 기조 연설을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양 실장도 와 계시네. 유 장관이 하신 애가 비디오 찍지는 않고요. 사진으로 이렇게 몇 장 찍었는데 제목이 I Korea 4.0.
그러니까 4차 혁명에 대비한 아이코리아라는 이런 이 정책을 갖고 이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데 5G 우리가 지금 4G 시대인데 5G로 열어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주 뭐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다행인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제가 사진 하나 찍은 거 보여드리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뭐 다른 사람이 정의를 한 거예요. 근데요.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초연결 기반 지능화 혁명이다. 아주 상당히 압축적으로 잘 좀 풀어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저렇게 표현하면 맞다. 저도 뭐 공감이 갑니다.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이다. 이게 지능화 혁명이라는 게 인공지능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5G 기반의 초연결 인프라를 만들면 그게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전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사회적으로는 공공문제 이런 걸 해결하겠다. 이게 큰 전략인 것 같고요. 뭐 자세한 거는 뭐 우리 양 실장이 또 얘기를 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좀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그 중에 재밌는 거가 유 장관이 보여주신 거가 여기 손입니다. 손에다가 요 팔뚝에다가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띄운 겁니다. 이 화면을 팔뚝에다 그냥 띄운 거예요. 앞으로는 화면이라는 게 따로 없을 거다. 이게 이제 뭐 둘둘 말아서 다니기도 하고요. 접어서 주머니 넣기도 하고 뭐 연필 같은 데 끼워 갖고 다니기도 하는 그런 디스플레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잘한다 그랬죠? 네, 제일 잘합니다. 이번에 뭐 CES에서도 이렇게 둘둘 많은 화면 같은 거 우리나라만 이렇게 보여줄 정도로 이게 잘하는데 이게 또 어마어마한 혁신으로 다가와서 세상을 또 바꿔놓을 수가 있다 생각이 되고요. 또 이게 제조업이 특별히 디지털 제조업으로 탈바꿈한다. 유 장관 자료인데요.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그러니까 제조업이 그냥 단순 제조가 아니라 앞으로 서비스하고 다 이렇게 붙어가지고 융복합화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스마트 공장, 지능형 제조 로봇, 제조 서비스화, 서비타이제이션. 이거는 저도 어디 강연 가면요 마지막 차트가 이겁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세 가지가 중요하다.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이것만 생각했으면 좋겠다. 생존 전략으로 뭐 혁신을 계속해야 되는데 무슨 혁신을 할 거냐? 첫 번째가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대응해야 되겠다. 초단납기 맞춤형 주문에 대한 생산 방식이라든가 제조 유통 복합화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참여를 해야 되고 기획 마케팅 디자인 역량을 차별화해야 되는데 이게 뭔 얘기인 거 아니에요? 롤즈로이스가 엔진을 만드는 데 아닙니까? 그죠? 비행기 엔진을. 이거 이제 더 이상 팔지는 않아요. 다 그냥 임대로 합니다. 임대. 그러니까 제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유통 그러니까 금융을 다 포함한 그런 서비스 형태로 하고 또 뭐 얘가요 기저귀를 만들어 파는 사람이 기저귀에다가 센서를 달아가지고 건강 체크까지 해주는 서비스 사업을 병행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제조업이 우리가 뭐 잘하고 있는 게 제조업인데 앞으로 서비스화가 되는 거에 다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시장이 플랫폼화 되더라. 이게 아주 정말 이건 더 치명적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시장의 모든 요소들이 모인 초연결 생태계다. 특화된 핵심 역량을 보호에 참여가 되고 수학 최정으로 플랫폼 기업의 역량이 증대된다. 지금 세상에 시가총액 큰 놈들 보면요. 전부 플랫폼 기업입니다. 애플 8천억, 구글 6천억, 마이크로소프트 5천억, 아마존 4천억, 페이스북 4천억, 텐센트, 알리바바 이게 다 플랫폼입니다. 유통을 끼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뭔가 이게 소비자한테 직접 다가가는 유통이 있는 회사인데 삼성전자 시가총액 3천억쯤 되지 뭐 3천억 달러 근처 되지만 여기 뭐 플랫폼 사업 안 해요. 제조를 하는 회사죠. 반도체도 만들어 팔고 휴대폰도 만들어 팔고 뭐 다른 사람 걸 갖다가 팔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예, 오라클, TSMC 마찬가지고 이런 전 세계를 이제 휘어잡는 데가 플랫폼 기업이더라. 우리나라도 저런 형태의 기업으로 변신해 가야 되겠고 국가 전체로도 그런 형태의 사업 이제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문화 도입은 앞으로 뭐 로봇하고 인공지능하고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따로따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살지 못할 때 뭘 해야 되냐? 사람은 해야 될 게 뭐냐?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전문가가 돼야 된다. 뭐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거 사람 해봐요. 이제 뭐 월급 받기도 어렵습니다. 뭐 웬만하면 로봇이 대체해버릴 텐데 그런 면에서 많은 이 교육 제도나 이런 게 바꿔져야 되겠고 소통과 창의를 토론 문화 및 교육 혁신이 특별히 필요하다는 제가 기조 발표는 이 정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보 보안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영역이 이제 거의 모든 영역에 다 포함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로봇을 바라봐도 보았을 때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관점으로 접근되는 부분이 있고, 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차량도 마찬가지고,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그런 어떤 그 디자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전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핵심적인 변화와 디자인 싱킹과 연계된 그런 차원의 디자인 형태 교육, 이것들이 창의와 또 한편에서는 인성을 확산시키는 그런 활동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와 친환경 자동차가 앞으로 미래 자동차의 핵심인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친환경 자동차를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 자동차도 나름대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세계적인 그런 트렌드에 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뒤처져 있고, 하물며 중국보다도 벌써 실질적인 부분에서 뒤처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빨리 우리가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는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관점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인데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앞으로는 헬스케어 거의 뭐 어떤 의미에서는 아디다스 같은 신발 회사 또는 의류 회사도 헬스케어와 연계된 산업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부분을 굉장히 지금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규제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산업 관점에서도 함께 고려하고 서비스 관점에서도 고려하면서 발전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나마 굉장히 강한 부분이 이런 반도체와 연계돼서 스마트 가전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제 서서히 중국과 다른 나라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탑재시키면서 우리를 뛰어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미 어느 정도 강한 이 부분을 더욱더 4차 산업화된 그런 차원에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종합적인 이 가전 로드맵을 그리고, 그 가전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개발 또 산업화 이 부분을 도표해 보시는 것처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도 뭐 최근에 많이 하도가 되고 있지만은 어차피 이 블록체인을 통한 하나의 이 4차 산업을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의 서비스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발전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고 마스터 플랜을 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은 뭐 인텔에서도 앞으로 자기들은 단순한 프로세스 칩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드론과 연계되면서도 4차 산업 전체를 다 총괄하는 그런 회사로 탈바꿈할 만큼 그대 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ICT 기술과 또 어차피 우리는 제조를 포함해서 또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계되는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로봇도 하나의 그 주요한 산업이 되죠. 그래서 이 로봇은 제조 로봇, 공장도 이미 스마트 팩토리가 되면서 제조 로봇으로 발전되고 바뀌고 있죠. 그 외에도 농업, 물류, 의료, 안전, 개인 서비스 로봇까지 포함한 다양한 영역으로의 로봇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또 사물 인터넷,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정보 보안과 또 이런 어떤 의미에서 윤리적인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관점에서 저희들이 잘 개발해서 우리 인류에게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로봇을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도 좋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첨단 콘텐츠 분야도 최근에 뭐 AI, MR, VR 포함해서 또 홀로그램 그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첨단 콘텐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들은 결국은 이런 실감 콘텐츠들이 거의 모든 그 콘텐츠 영역별로 이렇게 다 적용이 되면서 좀 더 우리의 삶에 정말 풍요로운 그런 어떤 문화 콘텐츠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의료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이런 콘텐츠 산업이 또 접목되기 때문에 앞으로 또 교육도 마찬가지고 이 콘텐츠 산업에 대해서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D 프린팅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어떤 항공 우주 산업도 요즘은 3D 프린팅 산업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서 지금 자동차 중에서 뭐 가장 비싼 것 중에 하나가 3D 프린팅 자동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엔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뭐 앞으로 옷도 마찬가지고 의료, 음식 뭐 이런 모든 분야가 자연스럽게 3D 프린팅과 연결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거의 시작도 못하고 있는 거의 그림화 수준인데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크게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발전시킬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크게는 이제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4차 산업,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마스터 플랜의 청사진과 추진 전략과 또 우리가 어떤 산업을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간단하게 저희들이 연구한 결과를 보여드렸고요. 이제 이 4차 산업, 대한민국 4차 혁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또 논의해 보니까 10가지의 핵심적인 혁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혁명. 누구나 이건 다 동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규제를 우선 새로운 것을 가지고 먼저 규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먼저 오히려 자유롭게 시행해보고 그래서 차후에 오히려 규제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그리고 플랫폼 혁명, 모든 것은 플랫폼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창의적인 비즈니스가 그 플랫폼 관점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창의혁명,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창의적인 혁신을 도면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부가가치 생산성 혁명. 단위당 생산을 더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로봇과 기계가 많이 합니다. 오히려 인간은 부가가치를 더 강화시켜주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생산성 혁명을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래의 변화는 엄청난 변화가 앞으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누구나 다 미래 예측을 제대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미래의 변화에 알맞는 그런 미래의 전략을 입안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에서 어떤 프로젝트 진행하고 무슨 것이 진행해 나갈 때 환경 평가를 한 것처럼 과연 이것이 미래 변화에 적합한지를 파악을 해보는 그런 미래 변화 평가 시스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조로 말씀드리면은 그 행사집 발제집에도 아마 부록 맨 마지막에 저희들이 첨부를 해놨는데 저희들이 4월 25일에 국가 미래 기본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발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미래 기본법이라는 것은 앞으로 모든 국가적인 관점의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어쩌면 그게 과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거 우리나라 미래와 안 맞아. 실컷 모든 걸 투자해놓고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예산 낭비의 부분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미래 지향적인 그런 관점에서 검증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의 국가 미래 기본법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토론회를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그와 연계한 차원의 미래예측 전략 혁명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구 개발에 대한 R&D에 대한 혁명은 국가 차원에서 말씀드린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국민 누구나 또는 기업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그 기술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 지금 거의 대부분의 R&D는 뭐 우리 연구자들은 거의 알면서도 또 하기도 하는데 90% 이상은 다 차장됩니다. 그 엄청난 돈이 차장되고 활용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말 필요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국가가 개발해주고 그 핵심 기술들을 우리 국민들은 또 우리 기업들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R&D 혁명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가 정신에 대한 새로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노력을 위한 혁명이 필요하고 또 교육을 통한 인재혁명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계속 기존의 일자리들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부모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 혁명이 필요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서 서로 협업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마스터 플랜 그런 청사진을 함께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이거는 제가 좀 뭐 생각해 본 건데요. 성공에 도취하면 위기가 오고 위기에 도전하면 기회가 온답니다. 저희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산업화 또는 정보화에 뭔가 도취하다 보니까
이 새롭게 온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거의 모든 국내외 미래학자를 포함한 주요 분들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3년 이내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크리티컬 타이밍입니다.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새롭게 4차 산업을 도전해서 그리고 전 국민이 함께 4차 산업혁명을 다시 한번 발전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 국가 차원에서 그런 것을 좀 더 정말 청사진을 보여주고 또 함께 지도해 나가고 함께 힘들게 나가면은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이 4차 산업 시대에도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CES에서도 이렇게 둘둘만한 화면 같은 거 우리나라만 이렇게 보여줄 정도로 이렇게 잘하는데 이게 또 어마어마한 혁신으로 다가와서 세상을 또 바꿔놓을 수가 있다 그 생각이 되고요. 또 이게 제조업이 특별히 디지털 제조업으로 탈바꿈한다 유 장관 자료인데요.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그러니까 제조업이 그냥 단순 제조가 아니라 앞으로 서비스하고 다 이렇게 붙어가지고 융복합화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스마트 공장, 지능형 제조 로봇, 제조 서비스화, 서비타이제이션. 이거는 저도 어디 강연 가면요 마지막 차트가 이겁니다. 4차 산업혁명의 3가지가 중요하다.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이것만 생각했으면 좋겠다. 생존 전략으로. 뭐 혁신을 계속해야 되는데 무슨 혁신을 할 거냐? 첫 번째가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대응해야 되겠다. 초단납기 맞춤형 주문에 대한 생산 방식이라든가 제조 유통 복합화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참여를 해야 되고 기획 마케팅 디자인 역량을 차별화해야 되는데 이게 뭔 얘기인 거 아니에요? 롤즈로이스가 엔진을 만드는 데 아닙니까? 그죠? 비행기 엔진을. 이거 이제 더 이상 팔지는 않아요. 다 그냥 임대로 합니다. 임대. 그러니까 제조를 하는데 그러니까 유통 그러니까 금융을 다 포함한 그런 서비스 형태로 하고 또 뭐 얘가요 기저귀를 만들어 파는 사람이 기저귀에다가 센서를 달아가지고 건강 체크까지 해주는 서비스 사업을 병행한다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제조업이 우리가 뭐 잘하고 있는 게 제조업인데 앞으로 서비스화가 되는 거에 다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시장이 플랫폼화 되더라. 이게 아주 정말 이건 더 치명적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시장의 모든 요소들이 모인 초연결 생태계다. 특화된 핵심 역량을 보호에 참여가 되고 수학 최적으로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증대된다. 지금 세상에 시가총액 큰 놈들 보면요. 전부 플랫폼 기업입니다. 애플 8천억, 구글 6천억, 마이크로소프트 5천억, 아마존 4천억, 페이스북 4천억, 텐센트, 알리바바 이게 다 플랫폼입니다. 유통을 끼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뭔가 이게 소비자한테 직접 다가가는 유통이 있는 회사인데 그건 나보다 한참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인사말. 그래서 우리 심재철 부의장 오셨는데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관심 많이 갖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규제 쪽보다는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적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류를 멸망시킬 생각이 있느냐? 농담을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맨 마지막 질문이. 그랬더니 눈도 깜빡 안 하고 여기 그 질문이 나오는데 인류를 멸망시킬 생각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제 물어보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대답해 줬으면 좋겠는데 Yes, I will. 그래서 인류를 멸망시킬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예, 뭐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간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여러 가지 신기술이 상용화될 때가 실용화될 때가 언젠가 이렇게 보면 여기 중요한 거 이제 키스텝이라고 우리나라 평가기관에서 만든 자료를 제가 좀 보기 좋게 만든 건데 한 20개쯤의 이런 요소 기술들 예를 들면 멀티콥터 드론이라든가 증강현실이라든가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이게 제일 잘 나가는 나라를 쭉 보면 뭐 대체로 미국입니다. 제일 잘 나가는 데가 미국이고 독일이 스마트 팩토리 앞서고 일본이 탄소 섬유 또 뭐 이게 리사이클링 금속 있고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이게 접는 디스플레이는 제일 잘한다. 그러니까 하나는 잘하니 다행이죠. 이렇게 대다수 앞서가는 나라들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차이가 얼마인가 이게 오늘의 뭐 주제고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뒤져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임의로 쓴 게 아니고요. 영국 기관에서 만드는 자료입니다. 걔가 얼마나 뒤진 것 같으세요? 한 3년, 5년 뒤진 것 같으죠? 저 중요한 요소 기술에서 우리나라가 한 3년, 5년쯤 뒤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좀 냉정하지만 그런 것 같으니까 정말로 이게 따라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오늘 아마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정부에서도 나오시고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을 발표한 게 최근에 있어갖고 제가 좀 얻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 우리가 정보화 강국으로 이렇게 도약을 했는데 재도약을 하기 위한 기회가 있다. 잘하면. 예,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뭐 잘못하면 과거 시스템에 고착되어서 혁신이 지체되면 상당한 위기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퓨처스 포럼에 참석을 했는데 유영민 장관이 오셔가지고 기조 연설을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양 실장도 와 계시네. 유 장관이 하신 애가 비디오 찍지는 않고요. 사진으로 이렇게 몇 장 찍었는데 제목이 아이코리아 4.0. 그러니까 4차 혁명에 대비한 아이코리아라는 이런 이 정책을 갖고 이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근데 5G, 우리가 지금 4G 시대인데 5G로 열어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주 뭐 설득력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다행인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제가 사진 하나 찍은 거 보여드리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뭐 다른 사람이 정의를 한 거예요. 근데요. 우리나라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초연결 기반 지능화 혁명이다. 아주 상당히 압축적으로 잘 좀 풀어서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저렇게 표현하면 맞다. 저도 뭐 공감이 갑니다.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이다. 이게 지능화 혁명이라는 게 인공지능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5G 기반의 초연결 인프라를 만들면 그게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전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사회적으로는 공공 문제 이런 걸 해결하겠다. 이게 큰 전략인 것 같고요. 뭐 자세한 거는 뭐 우리 양 실장이 또 얘기를 하실 것 같으니까 저는 좀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그 중에 재밌는 거가 유 장관이 보여주신 거가 여기 손입니다. 손에다가 팔뚝에다가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띄운 겁니다. 이 화면을 팔뚝에다 그냥 띄운 거예요. 앞으로는 화면이라는 게 따로 없을 거다. 이게 이제 뭐 둘둘 말아서 다니기도 하고요. 접어서 주머니 넣기도 하고 뭐 연필간데 끼워 갖고 다니기도 하는 그런 디스플레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잘한다 그랬죠? 네, 제일 잘합니다. 이번에 것이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그 실체를 확실히는 모르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먼 미래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현실로 다가온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의 정보통신망이라고 꼽을 수 있는 지금 5세대 이동통신망 이게 지금 한창 열리고 있는 아마 일요일 날 폐막식을 하는 평창 올림픽에서 이게 지금 시범 운영이 되고 있고요. 아마 내년에는 세계 최초로 이게 상용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의 이 실체가 먼 미래 문제 그런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는 이런 문제만은 아닌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선도적인 국가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우리가 대응 수준이라고 한다고 그런다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추산한 데만 전 세계에서 25위 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1, 2년 사이가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그런 골든타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도약도 할 수 있을 거고 추락도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오늘 정책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대안도 마련하고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심재철 우리 부의장도 오셨는데 이렇게 얼마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오늘 토론회가 중요한지는 우리 심재철 우리 부의장께서 오신 것도 그거를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MBC의 동기인데 우리 심재철 부의장은 지금 5선, 6선까지 돼갖고 지금 부의장까지 했습니다. 저는 지금 3선 쫄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지금 주최를 하게 되기 때문에 먼저 한 거지. 먼저 순서로 봐서는. 네, 삼성전자 시가총액 3천억쯤 되지, 뭐 3천억 달러 근처 되지만, 여기 뭐 플랫폼 사업 안 해요. 제조를 하는 회사죠. 반도체도 만들어 팔고, 휴대폰도 만들어 팔고, 뭐, 다른 사람 걸 갖다가 팔거나 이런 건 없거든요. 예, 오라클, TSMC 마찬가지고. 이런 전 세계를 이제 휘어잡는 데가 플랫폼 기업이더라.
우리나라도 저런 형태의 기업으로 변신해 가야 되겠고 국가 전체로도 그런 형태의 사업 이제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창의적 문화 도입은 앞으로 뭐 로봇하고 인공지능하고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따로따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살지 못할 때 뭘 해야 되냐? 사람은 해야 될 게 뭐냐?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전문가가 돼야 된다. 뭐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거 사람 해봐요. 이제 뭐 월급 받기도 어렵습니다. 뭐 웬만하면 로봇이 대체해버릴 텐데 그런 면에서 많은 이 교육 제도나 이런 게 바꿔져야 되겠고 소통과 창의를 토론 문화 및 교육 혁신이 특별히 필요하다는 제가 기조 발표는 이 정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보 보안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발전을 시킬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영역이 이제 거의 모든 영역에 다 포함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로봇을 바라봐도 보았을 때 굉장히 감성적인 그런 관점으로 접근되는 부분이 있고 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차량도 마찬가지고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그런 어떤 그 디자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전체적인 디자인에 대한 핵심적인 변화와 디자인 싱킹과 연계된 그런 차원의 디자인 형태 교육 이것들이 창의와 또 한편에서는 인성을 확산시키는 그런 활동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와 친환경 자동차가 앞으로 미래 자동차의 핵심인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친환경 자동차를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 자동차도 나름대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세계적인 그런 트렌드에 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뒤처져 있고 하물며 중국보다도 벌써